자유민주 사상전 8번째 시간입니다. 무상복지의 종착역은 국가 파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예산으로 복지 차원에서 국민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른바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 시행에 요구되는 예산 550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습니다. 공짜로 근로자들을 휴가 보내주겠다는데 누구인들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말 무책임한 망국적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21세기 들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회자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무상복지입니다. 특히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사회 정의와 복지를 실현한다는 명분하에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구직 지원 청년수당 등 이른바 공짜 시리즈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공짜 시리즈 논쟁을 보면서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 때문에 나라를 망친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를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교훈, 공짜병. 아르헨티나는 1930년까지만 해도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었으며 남미의 진주라고 불릴 정도로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이 가정부나 직장을 구하러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던 정도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경제적 추락을 거듭한 끝에 2002년에 결국 국가 부도를 맞이하였고 당시 외채가 무려 1,420억 달러가 넘었고 실업률이 18%, 체감 실업률이 50%로 국가 위험도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몰락의 주 원인은 페로니즘이라고 불리우는 복지 포퓰리즘의 결과였습니다. 페로니즘은 한마디로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의 공짜로 주겠다는 것인데 이 같은 퍼주기식 대중영합주의가 아르헨티나의 비극을 초래한 것입니다. 1946년 노동자와 극빈층의 지지를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된 페론과 그의 부인 에바 페론은 집권 당시에 노동자들에게 임금 인상 등 수많은 복지 혜택을 나눠주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공짜에 환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산력은 저하되고 공짜 복지를 충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했으며 정부의 지출은 대폭적인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통화를 늘리다 보니 물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고율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페론의 통치가 막을 내린 이후에도 아르헨티나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계급 대립, 부정부패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후유증은 공짜에 길들여진 병든 국민의식입니다. 생산 의욕과 생산력 저하를 일으키는 공짜병의 위력은 이미 사회주의 몰락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병이 공짜병입니다. 그리스는 1980년대까지 유럽의 경제 우등승행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국가 예산을 공장 및 산업 건설 등 생산 기반에 투자하지 않고 대중영합주의적인 평생 무상교육, 비생산 지급 확대, 임금 인상 등의 잘못된 공짜 복지 설계에 치중한 결과 30년 만에 국가 재정은 거덜나고 유럽 사회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경계해야 할 무상복지 포퓰리즘. 우리 사회 내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정신이 팔려있는 정치인과 공짜병에 달콤하게 맞들기 시작한 일부 국민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특히 무상복지의 폐해는 당 시대가 아니라 10년 혹은 30년 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상복지 정책을 냉철한 검토 없이 마구잡이로 도입했을 때 우리도 제2의 아르헨티나, 제2의 그리스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950년 전쟁의 폐허 속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부각된 대한민국은 선진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력에 걸맞는 미래 지향적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문정부의 코드에 맞추어 충성심을 보이는 정부 부처와 공무원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란 대통령 개인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 아니라
헌법 이념과 가치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임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